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부동산 공급만을 가지고 한가하게 논할 때가 아니며 부동산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월 설 이전에 강력한 특단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써 7년째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특단 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비장의 카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예상 대책은 무엇이 있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1월 초강력 특단 대책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아파트 반토막 큰일 난다.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했던 말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미 부동산은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축구나 스포츠에서 레드카드 받으면 뭡니까? 그냥 퇴장 아닙니까? 자, 이제 부동산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레드카드입니다. 대통령 부동산 특단 대책 선포. 지금 요즘 신문지상에 이게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언론은 도배질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말은 하고 비판만 해요. 그래놓고 지들은 대책을 하나도 내세우지를 못해요. 설령 대책을 썼어도 제가 보면은 뻔할 뻔짜고 그걸로 집값 잡히지도 않아요. 투기 세력을 건드려야 하는데 그걸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이 한 말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대책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아예 이 한 페이지에 완벽하게 녹았어요. 좀 정부 당국자들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만큼 이렇게 정책 제시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 대통령 신년사 부동산 대책. 먼저 부동산 관련 발언 한번 보자고요. 시장 안정화의 실패 또 한 번 인정을 했습니다. 세대 급증. 세대 수가 급증했다 이거예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또 유동성, 돈이 넘쳐나니까 그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틀렸습니다. 조금 맞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세대 급증, 여러분들 1인 가구가 대부분 늘어나는데 무슨 세대 급증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급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진짜 실패한 이유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줘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매물이 잠기게끔 한다. 또 하나 다주택이라든가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단 1의 대책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갭 투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나왔나요? 24번의 대책 중에서. 다주택자들 지금 왜 안 팔까요? 왜 안 팔아요? 다주택자들? 세금이 싸니까 안 파는 거예요. 끌고 가야 유리하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제시했던 그게 정답이지 무슨 이딴 세대급증이 유동성 원인이 아니 언제부터 돈이 많이 찍혀졌어요? 솔직히 코로나 때부터 더 찍히지 않았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뭐 돈 엄청나게 찍어냈습니까? 자, 세 번째. 아무튼 실전. 자, 이제 설 전에 특단 대책,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래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어쨌거나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획기적이고 이 말이 중요하죠. 획기적, 창의적 공급 확대. 자, 과거에 나왔던 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럼 그 알파가 뭐냐? 그린벨트 해제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부문 참여 주도 확대,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아무튼 획기적인 대책. 그러면 예상 대책은 뭐가 있느냐? 한 7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거의 다 공급 대책입니다. 중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 임대부 공공자가주택, 그다음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막 빌라 잡으려고 현안이 돼 있잖아요. 도로, 철도, 지하화, 그래서 공공 확대. 그 지상은 뭐 공원을 만들고,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용적률이라든가 규제를 좀 완화해서 확대시키고, 택지 지구를 더 지정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수혈을 하는 그런 대책이 예상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공급 대책만 계속 나왔는데 이걸로 지금 못 잡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나온다고 해서 집값 지금 떨어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한번 제시를 할게요. 저의 의견도 있고 아마 이렇게 가야 할 거예요. 집을 잡으려면. 공공중심.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공공중심이에요. 공공. 그것도 임대. 아니,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지 아들들이나 이런 데 가라고 하세요. 왜 자꾸 민영을 너무 축소시켜버리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영끌에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설령 경쟁률이 치열하더라도 공공하고 민영하고 이 균형을 잡아야지. 맨날 공공이야, 공공. 그것도 임대로. 아무튼 공공중심이고 민영주택 무시하는 이거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중심. 이거 좀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에서 누가 임대주택을 갖다 그렇게 엄청 다 줘요. 이거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공급대책 단기 효과 없다. 그렇죠. 공급대책, 여러분들 지금 이 공급대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건물 들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그럼 단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니까 단기 효과가 있도록 뭘 해야죠. 자, 여러분들 가장 지금 최고의 목표는 공급이 아닙니다. 집값 하락을 최고 우선으로 잡아야 돼요. 또 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야. 냉정하게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거지. 그러면 다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이 사람들의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자존심을 갖고 뭐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꿔버려야죠. 더 굶기 전에.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들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고 대신에 페널티 줘가지고 세게 때리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갭투자 왜 이것도 아직도 봐줍니까? 자꾸 갭투자 하다 보니까 주택이 줄어드는 거야. 다주택자들은 투기를 해가지고 매물을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은 갭투자를 하니 집값이 안 뛰고 배기겠어요? 자, 공직자들 2주택 이상 이 사람들은요, 특히 고위공직자들 집 두 채 이상 있으면 제가 보기엔 아예 뽑지를 말거나 페널티를 줘가지고 진급에 누락시키거나 아주 정말 결정적인 뭔가 페널티를 줘야만이 한다고 봐요. 아니,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공직자가 어디서, 여러분들 세종 아파트 공무원들 40% 특별전형 그 말이 됩니까? 특공이 97%, 일반 3%.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 좀 반하는 정책 아니나요? 그래갖고 무슨 집값을 잡아요? 자, 아무튼 정리한 것은 지금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현 정부에서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성공하기를 저는 바라요. 부동산 관련 발언, 예상대책, 문제점 해결 방안 한번 제시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동해야죠. 부동산 대책 비상특별위원회 전격 가동. 지금 집값이 여러분들 4억이 10억이 넘어갔어요. 이건 비상대책 만들었어도 진작 만들었어야 돼요. 뭐 쓸데없는 부동산 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뭐 투기꾼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그 사람들 20개, 30개 서류 써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집값을 잡아요? 아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그러면 부동산 특단대책 비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자, 이걸 해야죠.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공급 확대는 뭐냐? 아까 말했던 공공 분양 이것만 해서도 안 되죠. 민간 분양 이거 대폭 3기 신도시를 좀 앞당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넓혀서 아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들, 그러려면 규제 일부 지역은 규제를 철폐해야 돼요. 또 서울 그린벨트 너무 많이 해제하면 안 되고 좀 적당선에서.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들 매물을 토해내게끔 해야죠. 그래서 그러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좀 중과세,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좀 완화한 다음에 이거 때려야 돼요. 보유세, 누진세. 지금 계속 노래 부르는데 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 양도세 줄이고 싶지 않으면 이 보유세가 양도세보다 더 크게 때려버려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안 없애면 누진세를 세게 때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안 토해내고, 특히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는 뭐 다주택 끌고 가면 어때요? 이 사람들 때려버리면 안 토해내고 못 베게요. 자, 수요 억제. 수요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왜 집값이 뛰는 줄 아세요? 지금 1주택, 무주택자들이 집을 잡으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잡는 거 아니야. 왜? 지금 계속 집값이 뛰니까 정부가 정책 실패하다 보니까 자꾸 무주택, 1주택이 불안해갖고 집 잡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수요 억제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게 그냥
살기 위해 잡는 것도 아니고 갭 투자, 이익, 갭 투자 해가지고 지방 사람이 서울 잡고 서울 사람이 지방 잡고. 당연히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환수시켜야죠. 그러면 절대 갭 투자 안 해요. 그러면 매물이 쌓일 겁니다. 집값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정부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징벌적으로 세금 때려도 돼요. 즉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은요 징벌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걸 안 하면서 무슨 사과를 해요. 사과 시간에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실거주 안 하면 망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지금 뭐 야당 같은 거 대출 막 풀어달라고 하는데 실거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출 또 제한을 이걸 풀어주게 되면 또 그거 갖고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은 영원히 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좀 웬만한 정책으로도 먹혀야 하는데 지금 7년째 집값이 뛰는 바람에 이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무주택자들이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불안하지? 다주택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나랍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대책 효과. 한번 이제 여기서 왜 정부 정책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부 정책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 계속 돈을 찍어내잖아요.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금리 부분, 이렇게 집값을 오르내리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90%는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해서 정책을 만들지만 지금은 부동산 전시 상황이에요. 제 말 맞잖아요. 4억짜리가 10억으로 뛰었고 앞으로 15억으로 갈 생각인데 뭘 망설입니까 지금. 자,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하락 전환됩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락다운 하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겨울에 찔끔찔끔 빠진 거 외에는. 하락 전환되면요 누가 불안하겠어요? 다주택자들은 엄청 불안하죠. 이제 집값 하락하면요, 제가 그랬죠. 자, 집값이 하락하면 누가 최고로 망한다? 다주택자가 최고로 망해요. 왜? 1주택자는 5억 빠졌다면 다주택자는 5개 있으면 25억 빠지거든요. 아예 폐가 망신되죠. 자, 실거주 매입을 늦추게 돼요. 실거주자들도 영끌 왜 합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갭 투자 투기 축소. 왜 지방 사람들이라든가 서울 사람들이 정석 끼고 아들 사주려고 하겠어요? 집값 떨어지는데. 올라가면 반대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은 증가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7년째 집값 상승했죠. 박근혜 정부 후기하고 문재인 정부 전체 다 실패했는데, 자, 부동산 상승이 지속된다. 당연히 실패하면 지속되죠. 지금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무주택자들은 엄청 불안합니다. 지금처럼. 실거주 영끌 계속 늘어날 거예요. 30대 영끌 끝없이 늘어납니다. 갭 투자 수요 끝없이 확대돼요. 전세 끼고 잡는 사람들 엄청 늘어날 거예요. 다주택자 매물은 계속 안 내놓습니다. 내놓겠어요? 집값 뛰는데? 자, 여러분들 부동산 정신, 이것도 별표 한번 찍게요.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부동산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2년 거품이 확대된다. 즉 2년 동안 계속 거품 폭등장이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품이죠. 폭락하면 반토막은 기본 같은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 2021년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1월에서 6월, 7월 이후 이렇게 2022년 7월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씩 한번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지금처럼 집값 잡을 의지가 적거나 정책이 계속 실패되면 앞으로 1, 2년간 뛸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언제까지 뛸 수 있나요? 정부 정책에 달렸다가 정답이고요. 지금처럼 했다가는 1, 2년 더 뜁니다. 저절로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 위에는 떨어질 게 없어요.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형편없다면 안 떨어져요. 별로. 제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자, 전문가들 쓸데없는 말 하는데 공급 부족, 아유, 그런 걸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책이 강력하지 못하면 2년 뛴다고 했어요. 여기 2022년 7월 이후까지 뜁니다. 폭등론자 이 말 하죠. 2년까지 뛴다고 더. 근데 이거는 실패했을 때 계속. 그러면 이제 중도 B, 대책 중간 정도, 한 중간 정도 나오면 상반기는 이렇게 이제 올해 중으로는 상승할 것 같고 내년부터 하락하겠죠. 또는 이제 강력하게 대책이 나오면 그래도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아마 이제 4, 5월 이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하락 확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번에 신년사 정부 정책 이렇게 여당 야당 보궐선거 부동산 대책 보면 C는 아닐 것 같아요. B나 A 중에 하나야. 솔직히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8년째 상승해서 부동산 불패가 확산되고 있어요. 강력한 대책 외에는 잡을 방법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현재 정책의 공급 추가만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1, 2년 상승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의 미약한 대책으로는 씨알이 안 먹혀요. 상승 요인 코로나, 저금리, 유동성, 이게 하락 요인, 사이클, 금리 인상, 경제 위기 변수, 이거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 폭락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중저가 잡아라 2년 전부터 노래 불렀던 이유가, 제목은 좀 이럴지 몰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가 집값을 강력하게 안 잡을 것 같으니까. 지금도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방도 지금 1, 2, 3억짜리는 잡아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알았어요?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는 아직이라도 잡으세요. 비싼 거 제외하고 연끌 빼고.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검토안, 특단의 공급 대책 강조한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택지지구 등 거론. 자,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이거 쭉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3기 신도시 총 공공주택, 그 다음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도권 내 정비사업, 서울 도심 추가 공급, 이렇게 해서 약 총 127만 가구 공급 예정. 정말 엄청난 물량이죠.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에 보면 솔직히 다주택이라든가 갭투자라든가 투기성, 솔직히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 해놓고 투기성 것을 안 잡았어. 하나도 안 잡았어. 왜? 지금 갭투자 안 잡았잖아. 다주택 안 잡았잖아. 쓸데없는 짓만 했죠. 중과세 때려갖고 매물만 잠기게끔 했고. 제 말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야당들조차도 지들이 투기 세력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잡고 있어요. 진짜 확실한 대책을. 확실한 대책. 그건 저기 유연 소지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괜히 무슨 뭐 투기 조장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다주택들이 신났네요.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안철수도 그렇고 뭐 재건축 재개발 어쩌고 그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폐지시키고 끝나? 여기에 다주택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때려줘야지. 아예 없어요, 그게. 즉, 이거 여당도 똑같아요. 여당도. 제가 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경실련이 국회 전수조사 봤더니, 자, 국민들 평균 4억, 의원들은 16억, 37억. 돈 진짜 많네요. 자, 아파트값 상승이 국민들은 23%인데, 자, 국회의원들은 43%, 70% 이렇게 뛰었어요. 엄청나네요. 무주택자도 훨씬 더 국민들이 많죠. 자, 수도권 세대수 변화.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대수가 늘어나서 집값이 폭등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여기 전국적으로 늘어났네요. 2018, 19, 20년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는 감소되지만 세대수가 늘어났어. 근데 여기 보세요, 오른쪽. 자, 세대원 수별. 1인 가구가 30, 지금 몇 %인데. 39%야. 2인 가구 23%, 3인 가구. 여러분들 1인 가구라고 해서 뭐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뭐 집값이 폭등했다. 말이 됩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건 뭐하고. 투기 세력을 못 잡은 게 정답이에요. 투기 세력을. 최근 한 달 동안 경기도 아파트 계속 뛰네요. 보니까 1등이 한 달 동안 1등 화성시, 남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평택시. 그동안에 못 갔던 곳들이 날아가고 있죠. 역시 돌고 돌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세인 수원, 용인 이런 데가 좀 뛰고 있네요. 자, 공공재개발 호재 3억 뛰어서 서울 빌라도 공인. 이제 빌라도 뛴답니다. 이렇게. 그 뛴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추경에서 하지 마세요. 막연한 빌라 잡으면 나중에 물립니다. 자, 강남과 서울 버블 폭등. 저기 보면 압구정 등 30억 가네요. 이제 반포, 용산, 대치동, 서빙구동, 도곡동, 잠원동 순으로 지금 집값이 비싸요. 다 20억이 넘어가네요. 서울에 자 1년 만에 평당 3천이었던 게 지금 4천이 넘어갔어요. 3배 이상 늘었대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신고가 가격 혼전. 근데 재밌는 게 자 신고가 와중에서도 떨어진 건이 지금 35.1%나 떨어졌어요. 58.8은 신고가 찍고 있는데 35.1. 이게 과연 수천만 원이 왜 하락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겨울 비수기고 일시적이고요. 결국 정책이 강력하지 못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분명히 제가 정답 말했어요.
정책이 강력하지 못하면 계속 올라간다. 작년 말소된 임대주택 아파트는 고작 5%.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이 자 임대주택 사업자들 비아파트가 더 많아요. 여기 서울 보면 12만, 아파트는 만밖에 안 되네요. 임대주택 사업자들 지금 말소된 것들. 경기도도 8만이 비아파트인데 아파트는 2만밖에 안 돼요. 자, 초강력 대책, 아파트 반토막 큰일 난다. 여기 유령도시네요. 이제 이런 날이 옵니다. 지금 거품 안 잡으면요. 거품 안 잡으면 폭풍이 더 커지는 거야. 부동산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가계부채에 따른 자산 버블이 꺼지거나 불로소득에 몰입하여 경제 실상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서울, 경기도, 지방, 광역시 부동산 매매와 흐름은 물론 개인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